경우의 수 오늘은 1번부터 이제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종류의 꽃 네송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꽃 네송이와 그다음에 같은 종류의 초콜릿 두 개가 있는데요. 자,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자, 이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꽃과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어야 되니까 이제 적어도 다 한 개씩은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꽃을 먼저 구분을 좀 해 놓을게요. 꽃을 이제 소문자 A, B, C, D라고 하고 초콜릿은 그냥 서로 같은 종류의 초콜릿이니까 그냥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초콜릿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5명의 학생에게 나눠 주는 거니까 대문자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꽃 4 송이하고 그다음에 초콜릿이 2개가 있는 상태니까 총 물건은 6개가 있습니다. 자, 6개가 있는데 적어도 한 개씩은 다 받으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이 받더라도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한 사람이 2개까지 2개 최대로 받게 됩니다. 그 2개를 받는 게 예를 들어서 꽃이 2송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콜릿이 2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꽃 1 개, 초콜릿 1개 이렇게 3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자, 어쨌든 한 사람이 최대로 2개를 받고 나머지는 1 개씩 다 받게 되니까 5명 중에 1 명을 2개 받는 사람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명 중에 1 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5, C, 1이 되니깐요. 5 가지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2 개를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A가 2 개를 받는데 2 개를 받더라도 경우의 수가 3 가지 나누기로 했었죠.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초콜릿이 2 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꽃 1 송이랑 그다음에 초콜릿 1개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꽃 2 송이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A가. 그럼 하나하나씩 볼까요? 자, 초콜릿. A가 초콜릿 2 개를 받게 되면 이제 B, C, D에게 이제 꽃 4 송이를 전달을 해 줘야 되니까 그 4 송이를 나누는 경우의 수는 이제 4 팩토리얼이 한 개씩 나누니까 4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제 꽃을 이제 배열하는 경우의 수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제 4 팩토리얼이 돼서 총 24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꽃 한 송이랑 초콜릿 한 송이를 줘 봅시다. 자, 그러면 꽃 한 송이랑 초콜릿 한 개를 주는 거니까 일단은 초콜릿 한 개를 주고 꽃은 4 송이 중에 하나를 줘야 되니깐요.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4C 곱하기 이제 A를 줬다고 치면은 그 남은 거는 이제 꽃 B, C, D랑 초콜릿 한 개인데 이것도 요 4 개를 B, C, D에게 배열하면 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초콜릿도 어차피 서로 다른 꽃과 다른 거니까. 그래서 4 팩토리얼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96 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꽃 두 송이를 주려고 하면은 A에게 4 송이 중에 2 송이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를 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4C2라고 처리를 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남은 거는 꽃 CD랑 초콜릿 2 개를 갖고 이제 B, C, D에게 배열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B, C, D에게 나눠 주는 경우의 수를 한번 나열을 해 볼까요? 일단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B, C, D에게 배열을 하는데 꽃 C, 꽃 D, 초콜릿, 초콜릿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꽃 C, 초콜릿, 꽃, 초콜릿 이렇게 아니면 C, 초콜릿, 초콜릿, D 이럴 수가 있고 아니면은 초콜릿, 꽃, 꽃, 초콜릿. 아니면은 초콜릿, 꽃, 초콜릿, 꽃. 아니면은 초콜릿, 초콜릿, 꽃, 꽃. 이렇게 총 6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요 꽃은 서로 다른 꽃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펙토리얼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B, C, D한테 꽃 두 송이랑 초콜릿 두 개를 나누는 경우의 수는 6 가지에다가 CD 위치 바뀌는 이펙토리얼을 곱해서 총 12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2를 곱해 주면은 총 72 가지가 되게 돼서요. 자 요거를 다 더해 주면은 얼마야? 총 192 가지가 됩니다. 24, 96, 72 더해주면 자 따라서 5 곱하기 192가 되니까 답은 960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둥근 의자 3개와 사각 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1학년 학생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2명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 의자에 모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2학년 학생은 네, 사각 의자에만 앉아야 된대요. 2학년 학생은 여기 있는 사각형 의자 보이시죠? 이 사각형 의자들한테만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앉아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학년 학생들은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도록 배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 차근차근히 각 조건에 맞도록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2학년 학생이 사각의자에 앉는 경우를 일단 요 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알파벳을 지정을 할 텐데 자 1학년 학생 2명이니까 A 1학년, B 1학년 이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A 2학년, B 2학년, A 3학년, B 3학년 이런 식으로 학생 구분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의자를 동그란 의자, 사각 의자, 동그란 의자, 사각 의자, 동그란 의자, 사각 의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을 거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사각 의자에 2학년 학생을 앉히는 거니까 자 2학년 학생을 요 두 번째, 네 번째 사각 의자에 앉힐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A2, B2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죠. 또 B2, A2 앉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팩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일 때랑 그다음에 A2, B2 요게 앉을 때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여기죠. A2, B2 이렇게 고려를 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일 때부터 한번 고려를 해 봅시다. 자 먼저 지금 A2, B2가 사각의자에 여기 앉혔잖아 지금. 사각의자가 요거 여기들이야 지금. 자 그럼 여기에 A2, B2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이 팩토리얼을 먼저 고려를 해줄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디를 앉혀야 되냐면은 그다음에 여기 지금 두 개가 붙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요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지금 학년이 달라야 돼. 그리고 여기에는 1-3 학년들이 각각 와야겠죠. 그럼 요 두 개에 지금 1-3 학년들이 와야 되니까 1 학년 1명 학생 1 명, 2 학년 학생 1 명, 여기에 1 명씩 와야 됩니다. 그래서 1 학년 학생 2명 중에 1 명을 고르는 케이스, 그다음에 3 학년 학생 2명 중에 1 명을 골라서 여기다가 배열을 해 줘야겠죠. 그 배열하는 거를 이펙토리아로 곱해 주면 되겠고요. 그 나머지 1-3 학년 남은 학생들을 여기 앉혀 주는데 1-3 학년 또는 1-3 학년 받거나 3-1 학년 이렇게 앉아 주면 되니까 요거 이펙토리얼 해 주면 되겠습니다. 답이 2의 5 제곱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32 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A2, B2가 양쪽 끝에 앉은 상태입니다. 자 헷갈리니까 요 그림을 좀 지워서 다시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이제 A2, B2가 양쪽 끝에 앉았으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앉혀야 될 고려해야 될 부분은 지금 요 세 개가 지금 겹치잖아. 요 세 개가 지금 일렬로 돼 있고 요 남은 하나가 여기에 딱 앉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어떻게 앉혀야 되냐면은 요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같은 학년이 되고 자 얘들아 요쪽 요 두 개가 같은 학년이고 요 두 개가 같은 학년이 되도록 우리가 구분을 해 주면 될 거야. 여기 같은 학년, 여기 같은 학년.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학년을 나눠야 되니까 자 여기 지금 여기에 1 학년, 여기에 3 학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3 학년, 여기 1 학년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A2, B2를 배열하니까 이펙토리얼 곱하고 학년 구분을 할 경우 수 두 가지를 곱해 준 다음에 그럼 각각의 위치에서 또 위치가 바뀔 수 있잖아. 여기서 1 학년이 왔는데 1 학년 A1, B1 또는 B1, A1 앉을 수 있으니까 이펙토리얼. 여기도 마찬가지로 3 학년 A3, B3
또는 B3, A3 넣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거 각각 2팩토리얼씩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따라서 16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쪽 케이스도 자 2번 케이스랑 3번 케이스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는 요 두 쪽이 똑같네요. 양 끝에 그 끝에 있는 부분이 지금 서로 네, 표현을 해 놓을게. 자 이번에는 지금 A to 비트 요쪽이 지금 서로 A to 비트 안 줬으니까 자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돼? 여기 1 학년, 여기 3 학년 또는 여기 3 학년, 여기 1 학년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자 일단 A to B2 배열하는 경우의 수 2 팩토리얼에다가 1, 3 학년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그다음에 1 학년 배열, 3 학년 배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총 16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2 플러스 16 플러스 16이니까 답이 얼마다? 64가지가 돼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아주 중요하니까 잘 풀어보세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좀 문제 조건이 많아서 선생님이 미리 좀 필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차근차근히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의 의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부터 17번까지 한 줄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부터 25번까지 한 줄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의자 중에서 서로 다른 의자 5개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A의 좌석 번호에는 24 이상을 앉아야 됩니다.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고, 자,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번에 앉아야 됩니다. 자,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게 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좌석 번호가 예를 들어서 13을 앉았으면은 23번에는 앉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중요한 게 지금 A는 24 이상에 앉아야 되고 B는 14 이하에 앉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케이스를 나눠서 B가 14 이하니까 B가 11번에 앉을 때, B가 12번에 앉을 때, B가 13번에 앉을 때, B가 14번에 앉을 때, 그다음 이때 A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서 각각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B가 11번에 앉습니다. 자, 그러면 A는 24 이상에 앉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A가 24번에 앉는다고 치면은 자, 이웃하는 학생이 없어야 돼. 다섯 번의 차가 1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럼 B는 12번에 일단 앉으면 안 되겠죠. 다른 학생들이. 그다음에 23번, 25번에도 학생이 앉으면 안 됩니다. 또 다섯 번의 차가 1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디가 앉으면 안 돼요? 그렇죠. 14번에도 의자에 앉으면 안 되겠죠. 이제 여기에도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남은 자리가 13, 15, 16, 17번인데 자,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웃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16번에도 앉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남은 두 명은 13번이나 15, 17 중에 앉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 따라서 13, 15, 17 중에서 3명이 앉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경우의 수는 3명을 배열하는 경우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답이 6가지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A가 이번에는 25번에 앉게 해보겠습니다. 자, A가 25번에 앉으면은 일단 24 못 앉고 12번은 앉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15번도 못 앉습니다. 15번.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앉아야 되냐면은 자, 13, 14번에서 한 명이 앉고 16, 17번에서 한 명이 앉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23번은 무조건 앉아야 돼. 23번. 자, 23번에는 무조건 한 명이 앉아야 되고.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여기서 헷갈리는 게 얘들아 23번은 무조건 앉아야 되잖아, 사람이. 23번에 사람이 무조건 앉아야 되면 어디는 반드시 못 앉을까? 그렇죠. 13번은 반드시 못 앉죠. 따라서 14번에 사람이 앉아야 되고 그다음에 16, 17번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자리를 앉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6, 17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에 서 두 가지에다가 세 명에 대해서 배열을 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해주시면 총 12가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도 볼까요? 이제 B가 12번에 앉을 때를 봅시다. 그럼 이때 A가 만약에 24번에 앉는다고 하면, 자, 양쪽에 못 앉고, 양쪽에 못 앉고, 14번도 못 앉죠? 그러면은 15, 16, 17번에서 다 앉아야 되는데, 3명을 다 배열할 수는 없어. 아, 그러니까 24번의 케이스는 개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는 A가 25번에 앉게 해볼까요? A가 25번에 앉으면은 일단은 15번에 앉을 수 없고 24번에도 못 앉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14번에 앉아야 되고 23번에 앉아야 되고 16, 17번 중에 한 명 골라서 한 자리 골라서 앉히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6, 17번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두 가지에다가 3팩토리얼 해주면 1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B가 13번에 앉을 때. 자, B가 13번에 앉고 A가 24번에 앉게 하면은 양쪽 못 앉고, 양쪽 못 앉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11번에 한 명 앉고, 그다음에 15, 17번에 한 명씩 앉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4번 케이스는 24번에 앉는 케이스는 3팩토리얼이겠다. 자, 3팩토리얼 해서 6가지. 가 되고, 자, 이번에 A가 25번에 앉게 해볼까요? 자, A가 25번에 앉게 해봅시다. 자, A가 25번에 앉으면은 24 못 앉고 23번도 못 앉죠. 그리고 14, 12번 못 앉고, 그러면은 3명이 앉게 하는 경우의 수가, 그리고 15번도 못 앉죠. 25번에 앉았으니까. 자, 그러면 안 돼. 여기가 B가 16, 17, 16, 17, 11에 앉아야 되는데 이웃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 25번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B가 14번에 앉을 때. 자, B가 14번에 앉을 때는 일단 A는 24번에 앉을 수가 없잖아. A가 25번일 때만 고려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3, 15도 못 앉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앉으면 돼? 11, 12번 중에 한 자리 고르고, 16, 17번 중에 한 자리 고르고, 23번은 무조건 앉혀야겠네. 자, 그러면은 11, 12 중에 하나 고를 거 두 가지, 16, 17번 중에 하나 고를 거 두 가지, 그리고 3명을 배열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4, 6에 24가지가 돼서, 자, 우리가 구했던 경우의 수를 다 더해주시면 6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24. 얼마야? 그러면은 18, 18, 36, 24, 60가지. 따라서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로 나눠서 차근차근히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케이스를 나눠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